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름이 이주명이고요. 별명은 홍안의 미선입니다. 제가 드디어 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유튜브 채널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잘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처음 이 인트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을 제가 공유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에서 보다시피 소개 영상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은 뭐 잠정적으로 이게 영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착한 종편 홍미소 TV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홍안의 미소년, 홍미소는 홍안의 미소년의 준말입니다. TV를 더 잘 즐기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널명이 왜 이렇게 정해졌느냐? 착한 종편이라고 했는데 뭐가 착하냐 도대체? 라고 궁금증을 가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착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 코멘트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저희 생각하시는 종편들 TV조선, 채널A, MBN 뭐 이런 종편들을 생각해 보시면 왜 그랬는지 아실 겁니다. 예. 그러면 왜 굳이 종편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유튜브인데, 유튜브 한 채널일 뿐인데 왜 뭐가 종편인가? 라는 부분에서 바로 종편이 원래 종합편성 채널의 약자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때문에 종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오케이, 착한 종편까지는 좋다. 그런데 또 왜 이름은 그 모양이냐? 뭐가 홍안의 미소년이냐? 예, 홍안의 미소년이라는 거는 홍안, 홍안은 불구롱자의 얼굴 한자, 즉 얼굴이 붉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군대에 있을 때 경계병이어서 근무를 써서 이렇게 얼굴에 약간 동상이 있어서 안면 홍조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얼굴이 약간 붉기도 했습니다만 혹자는 불타는 고구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뭐 지금은 뭐 굳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홍안이라는 건 단순히 얼굴이 붉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 얼굴, 그죠?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아이의 얼굴처럼 얼굴이 붉은, 뺨이 붉은. 그래서 영어로는 로지 칙이라고 하죠. 장밋빛깔의 뺨이 장밋빛깔이. 여자분들이 화장하실 때 이렇게 어려 보이라고 볼터치를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죠. 뭐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미소년이야? 이거에 대해서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계시니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홍미소냐? 나는 왜 이 이름에 집착을 하냐? 제 친구들은 미소년이 아니라 안일 미자로 써서 미소년이라든지 아니면 홍안에 미친 소년의 준말이 미소년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대략 대학교 졸업을 하고부터 한 30년 가까이 쓰고 온 브랜딩 해온 제 닉네임입니다.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렇게 거기서 대화명을 쓰는 일이 있을 때 제가 이걸 이렇게 많이 사용했고요. 예, 저의 개인적 퍼스널 브랜드 퍼스널리티이기도 합니다. 퍼스널 브랜드 퍼스널리티 좀 이상한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지은 말이 아니고요. 이 대비백동이라는 이 당나라 초기에 이 유희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쓴 시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제가 한자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글로 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낙양성 동쪽 복숭아꽃 오얏꽃은 날아오고 날아가서 누구 집에 떨어지나 낙양의 아가씨는 얼굴빛을 아끼고 지나다 지는 곳에 길게 한숨 쉰다. 낙양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중국의 수도가 됐던 도시죠. 예. 지금은 거기가 어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올해도 꽃이 지면 얼굴빛이 변하리니
내년에 꽃필 때 누가 다시 있으리. 소나무 잣나무가 꺾여 장작댐을 부었고 뽕밭이 변하여 바다댐을 들었네. 옛사람은 성 동쪽에 다시 없는데 지금 사람 꽃보라석에 다시 서 있네. 해마다 피는 꽃은 비슷하지만 해마다 사람 얼굴 같지 않구나. 들어라 한창 나이 젊은이들아. 반은 죽은 백두의 늙은이를 가엾어하라. 즉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허옇게 된 백두, 그죠? 머리가 허옇게 된 이 할아버지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한 말이죠. 노인의 흰머리가 가련하지만 그도 지난 날엔 홍안의 미소년.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홍안의 미소년. 귀한 이들 더불어, 아이고, 클릭을 해버렸네요. 이게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좀 찍은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홍안의 미소년이죠. 귀한 이들 더불어 꽃나무 아래 놀고, 맑은 노래 멋진 춤을 꽃보라 속에 즐겼지. 호사로운 자리에서 잔치도 벌였고, 화려한 저택에서 호강도 하였네. 하루아침 병들으니 찾아오는 사람 없고, 봄날을 즐김은 누구에게 가버렸나. 고운 눈썹 아가씨야 언제까지 고우려나. 머지않아 흰머리가 실처럼 얽히리니. 예전부터 노래춤이 끊임없던 이곳에도 이젠 황혼 속에 새들만 슬피우네. 이런 시입니다. 이 대비벽동이라는 유희가 지은 시인데요. 거기서 나온 말이 옛날에는 그도 홍안의 미소년이었다 라고 해서 제 이 홍안의 미소년 시절, 이게 제가 한 1년 반 전쯤에 찍은 건데 뭐 별로 다르진 않죠. 그래서 저는 이 홍안의 미소년의 이름을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도 홍안의 미소년 TV, 홍미소 TV로 지은 거고요. 심지어는 제가 PD와 작가를 제 지인들입니다만 했는데 그들조차 반항을 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안의 미소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미소년에 대한 누구겠습니까? 저죠. 추가 정보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 본명은 이주명이라고 합니다. 기둥주제 발굴명자를 쓰고요. 제 본은 전주이시입니다. 전주이시 양녕대군파 아시죠? 미친 척인지 진짜 미쳤는지 해서 세자를 그만두고 셋째, 그러니까 자기보다 밑에 동생인 셋째인 충녕대군에게 세자 자리를 양보한 양녕대군. 양녕대군의 아들 중에 서상군이라고 있습니다. 서상군의 직계가 바로 접니다. 아무래도 저희 조상님들이 족보를 좀 일찍 사신 것 같아요. 양녕대군 같이 이렇게 약간 몰락한 양반이라기 왕족이 어디 봐도 그럴듯하고 족보를 많이 팔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일찍 사셨는지 저희 할아버지는 시제 같은데도 양녕대군 시제 같은데 참여를 하시고 나름대로 신분 세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제가 호라고 하면 제가 지은 이름이기도 하고 자의반 타의반에 지은 이름인데 이 한자로 복수입니다. 뜻은 사전 찾아보시고 그래서 도올 선생님처럼 저를 독수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뜻을 또 우리 PD나 작가가 좋아해서 차라리 채널명을 날독이라고 지으면 어떠냐. 날독 채널. 나라라 독수리의 준말이죠. 날독 채널이라고 지으면 어떠냐. 아니면 날독 TV라고 하면 어떠냐. 그랬는데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좌우명 중에 하나는 우리 작가도 저랑 비슷한 건데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배워서 남주냐? 다 잊게 되지. 하지만 저는 배우면 밤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저한테 설명충이라는 거를 지어주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자기만 배워서 자기만 갖고 있는 그 배움은 그렇게 쓸모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가지게 돼서 사실 제 직업도 이거에 가까운 이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곰곰이 뭐 이게 또 유튜브를 하게 된 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죠. 제가 어떤 사람인가, 홍안의 미소년 이주명이랑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 요새 친구들 말로 쉽게 말해서 관종이라고 할 수 있죠. 관심종자.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영어로 하면, 어, 남들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to be liked 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가서든 한국말로는 뭐 분위기 메이커라고 부르기도 하죠. 영어로는 life of the party라고 합니다만, 파티 가서도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고, 남의 주목을 받고, 그런 거를 이렇게 썩 싫어하지 않는,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종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 말로, 어렵진 않습니다. 한자로 써서 그냥 어려우죠. 자기 현시욕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보여주기를. 그러니까 어떤 게 있으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혼자 보기 아까워서, 나 혼자 알기 아까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현시욕이라기보다는 저는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제가 가진 걸, 제가 보고 들은 걸, 제가 배워서 아는 걸 같이 나누는 그런 차원에서 이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빅마우스라고 하기죠. 빅마우스에 대한 오해도 많은데 뭐 그죠? 빅스피커하고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그 비밀도 없이 막 떠드는 사람. 근데 제가 아는 빅마우스는 그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커서 말을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아마 옛날 분들 아시면 김형곤이라는 개그맨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 말 중에 무스갯소리로, 무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 예,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분도 심리학자나 누구 다른 분한테 들은 것 같은데, 남자는 하루에 5천 단어 정도를 말해야 되고, 여자는 15,000단어 정도를 얘기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수다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수다를 많이 떠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하루 적정 권장량이 35,000 단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직업과도 관련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 말을 하는 걸 좋아해서 아까 말한 5천 단어, 15,000단어의 기준은 그거를 채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말이라는 게 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수다를 많이 떠시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꼭 성차별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심리학이나 뭐 생물학적인 연구에 의한 결과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그게 사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저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스윗 스티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모태신앙의 카톨릭 신자라서 스테파노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파노가 영어로 스티븐인데, 예, 제가 주로 미국에서 스윗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스윗 스티븐으로 불렸습니다. 이렇게 앞단어가 의미 비슷한 거를 저기 한시에서는 두운이라고 그러죠. 두운을 맞추는 건데, 예, 요새 우리가 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가군이 있죠. 끝에를 맞추는 거고, 근데 이렇게 두운을 맞추는 걸 영어로는 alliteration이라고 하는데, alliteration에서 스위스 디븐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제가 제 박사 과정에 있을 때 여자 동기 미국 여자 친구들을 제가 늘 러블리 레이디스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녀들의 주고 기브 앤 테이크라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들은 저를 스위스 티균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랬던 거고요. 예, 저희 와이프가 들으면 절대 수긍을 안 하겠지만,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우시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저도 집사람이 있어서 품절남이고요. 예, 고딩 딸을 둔 철없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예, 딸하고 철없이 놀다가 우리 집 대빵한테 맨날 혼나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이제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유튜브를 한 사람이 요새 많습니다만 유명 연예인이나 연예인은 아니었어도 인기 유튜버가 돼서 이미 그 사람도 셀러브리티가 돼버린 그런 게 아니라 소소한 평범한 사람들이 저희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보통 사람들
한자로 장삼이사라고 그러죠. 혹은 선남선녀. 혹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선남선녀를 오해를 해갖고 그거를 잘생기고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를 선남선녀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착한 선자를 쓰는데 그게 이제 보통 남자, 보통 여자라는 뜻입니다. 장삼이사나 선남선녀가 모여서 그냥 우리들의 얘기를 같이 나누는 채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그냥 시간을 유튜브에 그냥 보내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 호기심을 intellectual curiosity를 약간 자극하는 약간의 교육적인 그러나 재미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뭐 edutainment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제공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뭐 근데 그다지 학문적이나 뭐 이렇게 그렇게 깊이가 깊지는 않습니다. 얇지만 넓지만 얇게 그냥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약간 좋은 정도 그런 정도의 컨텐츠를 갖고 하려고 그러고요. 다양한 문화의 콘텐츠를 다룰 건데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제가 주로 아는 사람들이지만 하고 같이 그분들을 패널로 모셔서 게스트나 패널로 모셔서 같이 상호소통을 하고 가능하다면 구독하거나 조회하시는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소통하는 그런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채널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도구로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적극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줌이라는 요새 화상회의 프로그램이죠. 예, 저도 몰랐습니다만 요새 학교들이나 대학교들이나 원격 수업을 하면서 많이 쓰죠. 저희 딸을 보니까 이제 중고딩들은 보니까 구글 미트라는 프로그램도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줌이라는 저도 몰랐는데 이건 저희 중국계 미국인이 만든 거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예. 그래서 기본 컨텐츠를 제작할 때 플랫폼을 줌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줌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다수의 패널들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녹화 시간만 미리 공유가 된다면 소비자들인 여러분, 그러니까 구독하시고 조회하시는 여러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이제 참여 신청을 받아서 검증은 또 뭐 해야겠죠. 어떤 분들이 와서 또 이상한 뭐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방송사고 났었던데 MBC 뉴스데스크에 어떤 분이 난입을 해서 내기에 도청장치가 있다 뭐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사고는 안 생기도록 사전에 간단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청와대에서 뭐 공직에 나서는 사람들 하는 것처럼 뭐 검증은 못하겠지만 네, 간단한 저희 작가나 제가 네, 사전에 뭐 간단한 인터뷰를 하든지 해갖고 네, 그런 것들은 거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마 주로 제 홍미소의 지인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가능하면 참여하실 수 있게 오픈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하고요. 가끔 의견 청취나 아니면 뭐 퀴즈나 여론 수렴이나 아니면 녹화 즉시 참여를 하는 뭐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복면가왕이나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뭐 불의 명곡에서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에 참여를 하는 그런 코-크리에이션의 도구로 공동 창조를 하는 도구로 카훗이라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냥 예를 들면 미국 중고등학교 등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는 뭐 쓰시는 분이 많은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한동안 열심히 하다가 요새는 좀 못했는데 페이스북에 뭐 혹시 홍미소 TV에 대한 그룹방을 만들 수도 있고 팬페이지 팬이 있어야 팬페이지지.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상호 보완이 되게 그렇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줌은 이렇게 하죠.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훗 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께 제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퀴즈라든지 여론조사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kahoot.it, kahoot.it에 접속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폰을 가지고 계시면 인터넷에서 핸드폰에서 인터넷을 여시고 거기 주소창에다 kahoot.it을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일 텐데요. 여기 게임 핀이라고 하는데 게임 핀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게임핀은 어떻게 되냐? 예. 이런 화면을 이제 제가 카웃에서 제 그 퀴즈나 뭐 여론조사 같은 거 시작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 번호를 제가 알려드리면 이게 게임핀이거든요. 여기다가 이게 여러분 핸드폰에 여기다 치시는 거예요. 게임핀에다가.
여기 같으면 예시 중에 하나인데 452, 4651 이렇게 쓰고 여기 엔터를 딱 누르면 예, 딱 또 이런 화면이 뜹니다. 닉네임, 여러분의 별명, 뭐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 자기 이름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정말 닉네임, 애칭을 넣어도 되고 약칭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글자 하나 넣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OK 고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게임핀이 나오는 화면에 전체 화면에 여러분의 닉네임들이 뜹니다. 뭐 홍미소, 어떤 분은 달을 의미하는 문씨들이 주로 이루죠. 그다음에 뭐 나나 뭐 이런 식으로 막 뜹니다. 이러면 참가할 준비된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스타트 버튼을 탁 누르면 이제 퀴즈나 여론조사나 뭐 이런 게 되죠. 이런 것들을 가끔 이제 종종 활용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퀴즈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에 대한 홍안의 미소에 대한 퀴즈인데 제가 3개의 문항을 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나머지 2개는 진실인데요. 이 중에 거짓말인 게 뭔지를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실제 카웃이 있으면 이제 카웃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데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알려드릴게요. 재미삼아서 알려드리면 저에 대한 걸 알려드리면 홍안의 미소녀는 육사 출신이다. 육사 아시죠?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두 번째, 미국 주립대 FIU라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플로리다의 11개의 주립대학인데 그 중에 하나 마이애미에 있는 학교죠. 거기에 탁구 챔피언이다. 세 번째는 SBS. 여러분 아시죠? 예, 한국 민영방송, 그 서울방송이죠. SBS 아나운서 카메라 테스트에 합격한 적이 있다. 이 셋 중에 2개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같다고요? 아닙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몇 번을 하시겠어요? 1번, 1번인 분들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네, 봤다고 치고 그럼 발표를 드릴게요. 자, 1번부터 저 육군사관학교 93기입니다. 안 믿기신다고요? 김종필이란 분 아시죠? 김종필이란 분. 저기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서 5.16 혁명을 이 사람이 거의 다 입안하고 나이가 꽤 드셔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 김종필 씨가 육사 16기인데 저는 93기입니다. 그러나 방입니다. 이분은 생도였고 저는 방인데 그래도 육사 출신의 출신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 두 번째, 제가 탁구 챔피언입니다. 2005년도에 UNLV라는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석사를 했고 석사를 할 때 2005년에 그리고 박사를 할 때 UCF라는 학교인데 University Central Florida에서 미키마우스의 본부장 디즈니 월드가 있는 올랜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거기서 박사과정에 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2008년에 인트로뮤랄이 뭐냐면 그 뭐 담장 안에라는 뜻이에요. 담장 안에 게 인트로뮤랄이 보통 얘기하면 미국의 교내 체육대회 같은 거예요. 미국 대학의 교내 체육대회는 뭐 우리나라 체육대회처럼 한 종목을 막 한 날 모여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예선부터 결승까지 다 해요. 그래서 제가 탁구 챔피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승 상품으로 이게 뭐냐면 이런 티셔츠 한 장을 줘요. 이게 인증샷입니다. 기념사진인데 제가 오불 참가비를 냈는데 이 캠페인 티셔츠 하나가 이게 오불이 안 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뒤에는 챔피언이라고 써 있는데 어쨌든 2008년에 미국은 학기가 9월부터 시작했는데 2007, 2008 학기 학년이라고 이죠. 그 어카데믹 이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서 제가 이게 우승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뒤로는 뭐 흥미가 없어서 별로 나가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 미국 친구들이 제가 한국에서 탁구를 쳤으면 아마 그냥 중간 정도 레벨 됐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 탁기 랭킹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한참 칠 때는 그게 한 1600점대까지도 간 적이 있는데 보통 한 2100 정도면 미국 대표 선수 정도고 한국 대표 선수 정도면은 세계 탑급이잖아요. 한 뭐 2500점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2,500, 3,000 정도는 뭐 3,000 정도는 의미가 없는데 세계 챔피언이 한 3,000점 정도 뭐 이렇다고 치고 근데 제가 FIU 사실은 FIU라는데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 제가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제
뭐 그런 거를 다 밝히려고 그러진 않았는데, 뭐 말씀드린 제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를 했었는데, 예, 거기서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인트라뮤럴에 나갈 수도 없었고, 예, 굳이 나가고 싶진 않았어. 또 나갔다가 괜히 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챔피언이었던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SBS 아나운서의 카메라 테스트 합격. 이것도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FIU 챔피언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예, 제 홍안의 미소님 용모를 보시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아나운서 시험,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나운서 시험 볼 때만 해도 엄청나게 경쟁률이 셌습니다. 특히 여자 아나운서는 그랬죠. 그래서 면접을 9번까지 봤어요. 정확히 하면 9번의 심사죠. 그래서 1차가 아마 서류 심사였던 것 같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막 면접 심사를 봤던 거죠. 근데 4차가 카메라 테스트였는데 카메라 테스트를 제가 통과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5차에 오디오 테스트에서 떨어졌습니다. 오디오 테스트가 기사 읽기라서 한 10명 정도 들어가서 한 명씩 읽는데 딱 들어보니까 알겠더군요. 네, 아나운서 시험이 저 때부터 그 학원이나 그런 것들이 그 다닌 친구들은 목소리부터가 틀리더라고요. 저는 저 정도면 충분히 아나운서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마이크 잡고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딱 듣는 순간 아니었어요. 낙방을 했고요. SBS도 아니라 KBS도 봤는데 KBS도 뭐 초기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 아나운서를 했던 이 정세진 아나운서라든지 전현무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진 않고, 예,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찾아보시고요. 예,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저와의 공통점입니다. 예. 그리고 페이스북은 예, 제 페이스북 첫 페이지인데요. 예, 제 사랑하는 딸과 아들입니다. 제 딸과 아들의 대략 한 5년 전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좀 소통을 또 같이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컨텐츠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초기에 예상되는 컨텐츠는 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소개 동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 컨텐츠를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인문학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말들은 제가 라틴어에 나오는 모임들의 이름들을 좀 차용을 했어요.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콜로퀴엄은 콜로퀴엄이라는 얘기는 말로 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었던 모임의 세미나를 기본 콘텐츠로 해서 그 멤버들을 패널로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화도 됐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70년대생 김지영들을 모아서 포럼을 하려고 해요. 포럼이라는 건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서로 토론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단톡방이 하나가 있는데 제 이름을 클럽 300 플러스라고 지었는데 아시죠? 단톡방에 톡이 300개가 넘으면 더 이상 카운트가 안 되고 300 플러스가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분들, 주로 여자분들의 모두 까기 수다 시월드, 미국의 씨월드라는 데인데 그 씨월드란 다른 월드죠. 이거 뭔지 아시죠? 그다음에 친인척의 뒷담화라든지 아니면 친구들 불만스러운 게 있으면 같이 고해성사를 보듯이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시면 얼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카메라를 끄고 막이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저희 PD가 음성 변조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원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건너 영어 심포지움이라고 해서 제 지인 중에 영국 특파원을 했던 기자가 있는데 기자하고 주립대 선생을 했었던 빨갱이 교수라는데 빨갱이 교수 접니다. 홍미서울에서 빨갱이 교수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보통 저는 팔을 왼쪽에 듭니다. 그래서 빨갱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어로 관련된 얘기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지인하고 이렇게
뭐 책을 하나 낼까 생각 중인데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이런 뭐 좀 물 건너 계시는 분들을 패널로 모셔서 같이 그런 얘기들을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태신앙 카톨릭인데 이런 뭐랄까 이 카톨릭 관련된 컨텐츠들에 대해서도 한번 뭐 나눔 겸 뭐 자유로운 토론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뭐 성당이나 거기서 배우는 뭐 교리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뭐 평소에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해보자는 거죠. 평화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카톨릭 방송 뭐에서 나오는 얘기 차원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신도로서 궁금한 거.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신부님 같은 성직자도 모실 수가 있습니다만 뭐 우리가 교리를 여기서 설파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뭐 자유로운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시민 예술전당 심포지움이라든지 심포지움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토론을 하는 뭐 모임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서로 관심이 있는 예술 작품이나 뭐 작가나 이런 게 대한 뭐 격이 없고 격조가 없는 격이도 없고 격조도 없는 토론을 그냥 하는 거죠. 뭐 영화나 음악이나 연극 미술이나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때그때마다 소재가 정해진 대로 하려고 합니다. 뭐 많이 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경험했던 거 그냥 얘기하는 거죠. 지식을 무관한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수다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전공 분야가 마이스는 무슨 얘기냐면 그 마우스, 쥐의 복수형이 마이스인데 그러니까 쥐들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스 산업이라고 해서 미팅, 인센티브라고 해서 뭐 잘하면 보내주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세일즈 왕 뭐 이렇게 보내주는 아니면 보험 영업사원 중에 세일즈 왕 뭐 이런 사람 보내주는 거 그런 걸 인센티브 투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컨벤션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를 컨벤션이라고 하죠. 이게 미팅 중에서도 좀 컨벤션이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도 있고 큰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시회, 익스비션도 같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컨벤션이라고 하긴 하는데 요새는 뭐 그런 거 없이 하고 영어로는 전당대회, 그 전당대회를 폴리티컬 컨벤션인데 컨벤션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컨벤션 센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데가 컨벤션 센터인데 컨벤션 센터 하면 뭐 컨벤션 홀 이러면 뭐 어디 결혼식 하는 데인 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큰 회의나 그런 큰 모임을 하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E는 이벤트라고 요새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익스비션, 전시하는 거죠. 뭐 엑스포, 엑스비션, 트레이쇼 이런 게 다 큰 박람회, 무역 박람회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을 마이스 산업이라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전시 컨벤션이나 이벤트 산업에 대한 재미있는 이슈에 대한 토론을 비교적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건 좀 하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스포츠 그 중에서도 베이스볼 키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좋아했고 다른 스포츠도 많이 좋아하는데 권투도 그렇고 농구도 옛날에 열심히 봤고 근데 뭐 요새는 잘 못 보는데 축구도 뭐 좋아합니다. 제가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보는 거는 뭐 괜찮고요. 뭐 근데 축구 경기를 다 보지 못하고 저도 뭐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있죠. 국가대표팀 중요한 경기 할 때는 다 보고 나머지는 하이라이트 정도 보는 건데 스포츠 관련해서 좀 자기 나름대로 광팬이다 이런 분들을 좀 모셔서 스포츠 와이드가 아니라 스포츠 와이카노라는 좀 타이틀로 스포츠 콜로키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걸 살짝 패러디, 오마주 뭐 해서 세상에 나쁜 큰 개는 없다 심포지엄. 사실 제가 32kg가 넘는 대형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라고 아까 보여드린 테디라는 놈인데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이야기, 반려견 집사의 이야기들을 뭐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알쓸신역이라서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죠? 그래서 알면 알수록 쓸모없는 신기한 뭐 잡학사전? 뭐 그런 게 알쓸신잡이죠. 근데 저는 알아도 별로 쓸모없는 신기한 역사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를 주제로 한 수다로 한 세미나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역사에 관련된 건 재밌는 얘기들이 많고 뭐 하죠. 뭐
가끔 이슈로도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는 사람, 사실 나이가 있는 사람이 꼰대가 아니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꼰대라고, 영어로는 매버릭이라고 그러는데,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이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을 좀 열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이제 뭐 많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이소년 저죠, 홍미소죠. 예. 홍미소가 생각날 때마다 의식의 흐름, stream of consciousness라고 하고,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그죠? 의식이 생각나는 대로 쫙 막 두서없이 막 흘러가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뭐 그날 주제를 정해갖고 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주로 이거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떠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적절한 분이 있으면 게스트로 임시 패널을 초빙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저도 그렇게 뭐 여행을 많이 다니고 떠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또 제가 하는 직업이 요거하고 또 좀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좀 있어서 그 여행을 때는 심포지엄이라고, 뭐 전문가적인 여행 유튜브 콘텐츠 사이트, 유튜브 채널들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경험했던 좋은 데를 알려주는, 뭐 꿀팁이 될 수 있고 뭐 자랑질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를 하는 그런 콘텐츠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건 여태까지 이런 많은 코너들, 패널들 현재 섭외 중입니다. 섭외가 거의 완료된 것도 있고요. 되는 대로 제가 이제 녹화해서 콘텐츠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페이스북을 한 몇 년 동안 열심히 했었어요. 사실 이 페이스북 계정은 제가 옛날에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막 열심히 한 거는 한 몇 년 되지 않습니다. 한 2013년 정도부터 열심히 했었는데, 최근에 못하고 있었는데, 바쁘고 그래갖고. 예.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여러 글을 올렸는데, 주로 저는 이제 포스팅을 한 게 이제 다른 분들이 뉴스피드에 좋은 글을 올려주면 그걸 가지고 제 의견을 또 덧붙여서 공유를 하고 막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페이스북에 포스팅했던 주옥 같은 글들을 제가 정하면서 읽어주고, 영화 중에도 The Reader,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책이 있죠. 그 타이타닉의 주인공 케이트 윈슬렛이 나오고, 그게 이제 2차 대전 후에 전후에 독일을 이제 배경으로 했던 영화인데, 그 책에서 제목을 좀 살짝 따왔습니다. 그래서 The Online Reader, 온라인에 했던 페이스북을 읽어주는 남자라는 그런 뭐 코너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패널을 지금 섭외 중이고요. 뭐 의식의 흐름이나 이 페이스북 읽어주는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저 혼자 하는 거니까, 그건 때대로 되면 시간이 되는 대로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소개 동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제 좀 콘텐츠들을 많이 좀 준비를 해서 그랜드 오픈을 하는 거는 대략 이제 좀 시원해지면, 여름이 다 지나서 시원해지면 하려고 하는데, 대략 한 9월 중순에서 늦어도 한 10월 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열심히 저희들 나름대로 기본 작업을 좀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하면서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잘 봐주시면 좋겠고, 저는 제가 좀 두려운 게, 지금 이 소개 동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무조건 30분의 동영상 시간을 맞추려고 그래요. 시간을 맞춰서 유튜브 클립을 올릴 때 30분 동영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몇 분짜리지?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고, 제 미소년 홍미소 TV에서의 모든 유튜브 클립들은 다 30분으로, 만약 30분이 넘으면 잘라서 뭐 1부, 2부 하더라도 그 주제가 하나가 좀 길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뭐 이거를 초단위까지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맞추려고 그러고요. 제 사이트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비실명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패널로 참가하시거나 게스트로 참가하시는 분은 마찬가지고요. 그분이 어떤 양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 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는 콘텐츠로만 승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쓰지 않고 닉네임을 다 쓰고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분의 신상정보나 이런 것들은 합니다. 그래서 가끔 패널들 중에는 자기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거를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끄고 하거나,
아니면은 음성 변조까지도 예, 저희 PD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거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 마시고 참여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저희 PD나 작가도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데 39금 방송 뭐 야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한 40대 이후부터 좀 더 즐겨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뭐 10대, 20대도 들으면서 30대도 뭐 들으실 수도 있겠고 들으면서 재밌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주로 70, 80, 90 이런 세대들의 감성을 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방송을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걸 소통의 장으로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저 혼자 뭐 제가 좀 많이 제일 떠들겠죠. 하지만 같이 수다를 떠는 그런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린 소통의 장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면 좋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직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하면 돈도 된다는군요. 이런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하지만 굳이 뭐 또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릴 그 파워포인트 파일을 보면서 했던 건 이상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진행하게 될 콘텐츠들, 그 내용들 좀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고, 뭐 의견들이 있으시면 또 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잘 한번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